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레이 달리오 중국 투자기에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달리오는요, 8일 블룸버그 통신에 주최한 웨비나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중국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일부분이라며 만약 중국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투자기회뿐 아니라 흥분되는 순간마저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달리오가 중국과 싱가포르에 둔 패밀리 오피스의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달리오는 경제적으로나 투자 목적으로나 중국에 머무르는 것이 목표라고도 말했다. 그는 지난해 싱가포르에도 패밀리 오피스를 개설했다. 달리오 일가는 패밀리 오피스를 활용해 사적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최대 1000억 펀드 첫 조성. 우선적으로 투자 대상으로 삼는 기업은 창업자 은퇴를 앞둔 상장 중소 중견기업이다. 경영권을 승계하는 대신 매각하기로 결정한 중소 중견기업에 소수 지분 투자를 단행한 뒤 일종의 IB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각 프로세스 전반을 지원한다. 이 대표는 얼라인 파트너스는 글로벌 사모펀드 PEF와 외국계 IB 등에서 다년간 커리어를 쌓은 투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우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IB 로펌 등 자문사단을 구성하는 것부터 매각 과정을 디자인하고 투자자 실사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온라인 파트너스 1호 펀드엔 국내외 고액 자산가, 기업과 패밀리 오피스 등이 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00만 개미 실패에도 도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책이 나왔네요. 그런데도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속칭 개미가 되며 개미들은 왜 투자를 멈추지 못하는가? 인류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저자는 서울의 한 매매방에 입실해 그곳에서 만난 개인 전업 투자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일종의 보고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을 썼다. 매매방 입실자의 책상에 붙은 매매 원칙 10개명, 투자자 명심 보관 등을 비롯해 생생한 개미 경험담과 주식에 관한 각종 통계 자료가 흥미를 더한다고 하네요. 롯데쇼핑 LX 제치고 한샘 지분인수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최종 낙점됐죠. 롯데쇼핑으로요. 삼명화학 미래차 소재 2년 내 양산한다고 합니다. 삼명그룹의 주력 회사인 삼명화학은 포장용 필름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신문 포장용으로 쓰이는 BOPP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캐파시터 필름이 전체 매출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1959년에 설립돼 국내 1호 화학사로 오랜 업력을 자랑하는 삼영은 최근 창업주인 이종환 명예회장과 이석준 대표의 부자 간 경영권 분쟁으로 논란이 일었고 실적도 지난해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수년간 적자를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부자는 극적 화해에 성공했고 경영권 갈등 국면도 마무리됐다. BOPP와 캐파시터 필름 분야의 매출도 개선되고 있어 올 하반기 경영 성과가 기대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회사 측은 3분기 원재료 가격의 안정으로 원가율이 향상됐고 캐파시터 필름도 가격이 인상돼 올 3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네요. 아마존에 쫓기던 가전 매장 아마존을 안으로 들인 내용입니다. The Heart of Business라고요. 미베르 졸리 미 가전점 베스트바이 CEO 경쟁사 아마존 매장 입점시켜 첫날 CEO 겸습생 등등 내용이 나와 있네요. 아직 번역은 안 됐나 봐요. 이렇게만 나온 거 보니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팔아라. 싱가포르 헤지펀드 SK케미칼의 요구 했네요. 왜 그럴까요? 앨런 10월 초유의 디폴트 닥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예산안은 미 의회 버드 룰에 따라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없이 다수결로 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50대 50으로 동률인 상원에서도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목인 캐스팅 보트 1표까지 더해 1표까지 더해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미 의회가 조속히 재정 한도 증액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 육아로 경력 정체 그래도 포기하진 말아요 라고 하네요. 자, SC제일은행에 있는 분인데요. 새벽 4시 반 출근 전 회계학원으로 현재는 순자산 기준 23조 원을 운영하는 채권업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지만 이 본부장의 시작은 금융과 동떨어져 있었다. 1990년 이 소장은 네덜란드 증권사인 ABM 암로의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입사했다. 사회복지학 전공이지만 영어 실력을 인정받아 금융권에 발을 들였다. 신입 시절 현금 등가물 캐시 이퀄런트와 현금을 구별하지 못한 큰 실수를 한 뒤 이러면 안 되겠다고 각성했다. 아침 6시 광화문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인 새벽 4시 30분 회계학원으로 먼저 발걸음을 옮겼다. 회계학, 재무 등 대학교 때 배우지 못했던 대부분의 과목을 개인적으로 이수했다. 두 번째 직장이었던 SC제일은행 계열 운용사에선 주식 RA로 입사했지만 채권 부문까지 발을 높였고 채권 펀드 운영도 맡았다. 이 본부장은 주식 업무에서 채권 애널리스트, 펀드 운영까지 계속 업무가 추가된 사례라며 신입 시절엔 여러 분야로 본인의 일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충분히 탐색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는 누군가 이끌어주길 기다리는 성격이 아니었다. 2001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현대건설 전환사채를 CP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왜 내가 사는 채권과 회사를 실제로 분석하지 않을까 하는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 국내에서 크레딧 분석 모델을 처음으로 만들게 된 계기였다. 당시만 해도 회사채에 투자할 땐 신용평가 등급만 참고했을 뿐 자체 분석을 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외국계 템플턴 자산운용 크레딧 애널리스트를 무작정 찾아가 크레딧 분석을 알려달라고 졸랐다고 했다. 국내 14명 정도에 불과했던 크레딧 애널리스트와 크레딧 피플이란 모임도 만들었다. 이 모임은 현재 업계에서 누구나 아는 대형 커뮤니티가 됐다. 라고 합니다. 10조 대여 쓱닷컴 잡아라. 상장 주관사 입찰 6파전 치열합니다. 쓱닷컴은 이마트가 50.1%를 가지고 있네요. 신세계가 26.9%, 나머지는 뭐 브락사 아시아 투유, 브락사 아시아 펀드, 뭐 컨버전트 트레이드, 채널스 기프트 뭐 등등이 가지고 있습니다. 칼라일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ESG 경영 강화한 기업이 고수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페드 미국 경기 회복 둔화, 테이퍼링 늦춰지나 하고 있죠. 네, 반가운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요. 체이나 책방 체이나 대표 셀러리맨 성공기 쓴 29년 카피라이터, 직장생활 해법 나누는 책방 주인 대표가 됐습니다. 네,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책방에 한번 놀러가 보세요. 쟁이의 생각보기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대네요. 상패 막자 상장사들 우선주 증자 나서나? 현대건설은 이번 유상증자와 관련해 해상풍력사업 투자와 건설자재 구매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우선주 상장 폐지를 막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라는 해석이 많다. 현대건설 유상증자는 우선주만 대상이며 이를 통해 끌어모은 자금은 1966억 가량이다. 현재 상장된 우선주가 98,856주인 현대건설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우선주를 10만 1,144주 이상 발행하면 상장 폐지 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지난 8일 끝난 우주사주 도합을 대상으로 한 청약으로도 충족된다고 합니다. 굉장하네요. 강화되는 우선주 퇴출 요건입니다. 현행은 상장 주식 5만 주 미만 혹은 시가총액 5억 원 미만이고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상장주식 10만 주 미만 혹은 시가총액 10억 원 미만이고 2022년 10월부터는 상장주식 20만 주 미만 혹은 시가총액 20억 원 미만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